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오늘아 수고 많았네. 괜히 김서방 고생만 시키는 건 아닌가 몰라.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수리기사 부르자니까 왜 전화를 해서 그래? 에이,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에어컨 수리 경력만 해도 10년이에요. 베테랑인 절 두고 왜 남을 불러요? 그래도 괜히 고생시키는 게 걸려서 그렇지. 휴일 땐 자네도 쉬어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 장인어른 댁 에어컨인데 이 정도는 시군죽 먹기죠. 금방 고치니까 염려 마세요. 곧 여름인데 미리 고쳐놔야 이번 여름도 무탈하게 보내죠.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점점 동남아처럼 되고 있어서 벌써부터 습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아주 큰일이야. 암튼 고맙네. 우리 이사위 에어컨 고치고 있을 동안 좋아하는 열무국수 해줘야겠네. 그거랑 수육하려고 하는데 어때? 이야, 진짜 맛있겠네요. 감사해요, 장모님. 사실 요새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기력이 없거든요. 왜 밥을 못 먹어? 요즘 너도 나도 에어컨 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요청건이 많아서 정신없어요. 새로 설치하는 것도 많고, 저도 밤에 간신히 본다니까요. 밥도 그냥 차에서 김밥으로 대충 때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지. 몸 쓰는 사람들은 밥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잘 먹어야 돼. 그러게요. 근데 요즘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요. 한두 달만 지나면 좀 한가해지지 않을까요? 저도 아버님처럼 일찍이 사업하고 그랬음 밥 챙겨 먹을 시간도 있고 괜찮았을 텐데 그게 아쉽네요. 사업도 사업 나름이지. 나도 한창 바쁠 땐 자네처럼 대충 때우거나 아예 못 먹고 그랬어. 그래도 잘 챙겨 먹어야 돼. 그러다 병 나면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맞아요.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아버님 회사 에어컨은 괜찮아요? 요즘 고장 많이 나던데. 글쎄, 아직까진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문제 있어도 AS 불러야지. 자네도 주중엔 바쁘지 않나? 아니에요. 저한테 맡기세요. 아버님 회사인데 제가 그 정도는 고쳐드릴 수 있죠. 아무튼 우리 사위가 이런 재주가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고맙네. 아니에요. 저 같은 거 사위로 챙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 같은 거라니. 맞잖아요. 솔직히 아버님도 성공한 사업가고 어머님도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시고 정은인 초등학교 교사고 뭐 하나 부족한 것 없는 집안인데 저는 공고 나와서 수리기사나 하고 있잖아요.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그런데도 한 번도 아쉽다는 티 내지 않으시고 저 환영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 말이 어디 있나. 수리기사가 뭐 어떻다고 무슨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네같이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사람보다 오래 건강하게 일하더라고. 난 그래서 우리 정은이가 자네 데려왔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몸도 다부지고. 맞아. 나도 그렇고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고 여보 한 번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러니 그런 말 장난이라도 하지 마. 그래, 스스로 깎아먹는 말을 왜 해? 이미 훌륭하게 일 잘하고 있구만. 요새 세상에 하도 보이는 거에만 집중해서 그렇지. 자기 밥벌이 하면서 사는 게 최고로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아, 맞다. 어머님, 저 그저께 출장 갔다가 근처에 어머님 주말 농장 가시는 데가 있어서 들렀는데요. 날이 더워서 그런가 금방 땅이 메말랐더라고요. 그래서 물 좀 주고 왔어요. 비료도 좀 뿌리고요. 아유, 고마워. 계속 가봐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요즘 학원 일정이 많아서 가보질 못했네. 역시 우리 사위가 최고야. 아니에요. 저도 들린 김에 가본 건데요. 그래도 그게 어디 보통 정성이야? 아유, 내 정신 좀 봐. 얼른 음식을 해야 우리 사위가 바로 먹지. 정은이 너는 열무부터 좀 썰어줘라. 네, 알았어요. 2시간 후, 사안.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에어컨 수리하는데 하루를 보내서 어떡해? 그냥 수리기사 부를 걸 그랬어. 아니야, 내가 가겠다고 한 건데. 장모님이 맛있는 것도 해주셨잖아. 그래도 당신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거 보니까 속상하더라고.
속상하긴. 장인어른이 회사 에어컨 계약할 때 일부러 우리 회사 에어컨으로 해주셨잖아. 집에 있는 것도 그렇고. 솔직히 다른 회사 제품도 좋은 거 많은데 나 더 잘 되라고 신경 써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더 잘해드려야지. 나도 즐겁게 한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네. 맞다. 나 내일 모레 지방 출장 갈 거거든. 지방 출장? 어디로? 저기 부산으로. 원래 그쪽 애들이 해야 되는데 지방의 수리기사들이 한꺼번에 그만뒀나 봐.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지방 출장이라 돈도 더 많이 받아. 그걸로 당신 맛있는 것도 사줘야지. 그래도 힘들겠다. 그리고 이미 맛있는 건 많이 먹고 있는데 뭘? 그래도 영 말랐어. 장모님 장인어른이 당신 마른 거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나 같은 놈이랑 만나서 힘들게 사는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엄마 아빠가 한 말 잊었어? 우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다니까. 그래도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선 내 직업이 불안해 보일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더 잘하려는 거야. 이미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나도 속상해. 속상하라고 한 말은 아니고. 나도 머리에 든 게 있어요. 아버님이 나한테 편히 사업도 물려줄 텐데 아무래도 맨날 몸 쓰는 일만 했으니까 사업 물려준다는 소리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은근 신경 쓰이네. 정말 우리 아빠 사업 물려받고 싶은 거야? 그럼 나한테 맡겨만 주신다면 열심히 잘할 자신 있지. 솔직히 수리기사 일도 좀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거든. 진상 고객들도 많고. 그런 사람한테 웃어가면서 고객님, 고객님 하면 내 자신이 한심해질 때가 많아. 그래서 자꾸 이런 말도 하는 것 같아. 난 여보가 진심으로 우리 아빠 사업 맡고 싶어 하는 줄은 몰랐어. 아빠도 그래서 말을 아낀 걸 거야. 여보가 괜히 부담 느낄까 봐. 그럼 내가 아빠한테 말을 해볼까? 그럼 아빠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겠지. 정말? 그래 줄 거야? 그럼 오히려 난 고마운걸. 사업이란 게 꽤 고생스러운 일인데 당신이 선뜻 우리 아빠 사업 물려받고 싶다 해줘서 나는 고마워. 내심 우리 아빠 사업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빠도 이제 나이 드시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 나도 그래서 그래. 몇십 년 동안 일구신 사업이 그대로 정리될까 봐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럼 여보가 잘 말해줘. 맡겨만 주신다면 나 정말 열심히 배우고 일할 자신 있어. 알았어, 그럼. 내가 말 한번 잘해볼게. 고마워, 여보. 다음 날 전화. 네, 아빠. 정은아, 김서방이 우리 회사에 간식을 보냈는데 샌드위치랑 커피랑 해서 이게 뭐냐? 김서방한테 전화했는데 그냥 맛있게 드시라고만 하더라고. 일하느라 바쁜 것 같아서 더 캐묻진 못했지. 그냥 맛있게 드시려고 보낸 것 같은데요? 그래.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무슨 일이 있나 했지. 무슨 일이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빠. 제가 남편이랑 얘기를 해봤는데요. 남편이 아빠 사업을 배우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기사일도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남편 체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편이 이제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고요. 아무래도 젊고 팔팔한 20대 기사에 비해선 체력이 딸리니까 생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껏 수리 일만 했던 터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빠 일이라도 배우고 싶은 모양인데 아빠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 김서방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 저도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얘기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야 뭐 그렇게 배우러 와준다면야 고맙지. 그렇지만 사위라고 무조건 회사 물려주겠다. 그런 마인드는 아니야. 어느 정도 사업에 재능이 있어야 되거든. 회사 직원들도 사장이 믿음직스러워야 오래 다니는 거고. 그거야 당연하죠. 그럼 일 좀 시켜보시고 사업 물려줄지 말지는 결정하세요. 남편도 그 정도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 얘기는 김서방이랑 자세히 하는 게 좋겠네. 아무튼 고맙다고 전해줘. 직원들도 마침 출출한데 잘 됐다고 좋아하더라고. 네, 그럴게요. 끊어요.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나 보네. 이렇게 간식까지 보내고. 남편이 부디 아빠 맘에 들어야 될 텐데 괜히 일만 잔뜩 하고 사업 못 물려받으면 어쩌지? 아빠가 일에 있어서 칼인데. 일주일 후. 집. 어?
못 보던 시계네? 샀어? 어? 저번에 출장 갔다가 값싸고 좋은 시계를 팔고 있길래 하나 샀지. 근데 그거 명품 아니야? 되게 비싸 보이는데? 아, 이거 가품이야. 그래도 그럴듯하지? 그래서 산 거야. 솔직히 남들은 진품 가품 구별 잘 못하잖아. 그래. 그래도 그냥 진품으로 사지. 안 그래도 이번에 적금 만료돼서 여보 선물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아니야. 난 시계에 몇 천만 원씩 들이는 사람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 그 돈이면 차곡차곡 모아서 집을 한 채 사고 말지. 그렇긴 해. 그래도 여보도 좋은 시계 하나 있으면 좋지. 아, 맞다. 어제 아빠 회사 가봤다며. 아빠랑 무슨 얘기했어? 그냥 사업 만만히 보면 안 된다는 얘기랑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강조하시더라고. 바닥부터 배워야 되니까 그 각오가 되어 있으면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럴 각오는 충분히 돼 있다고 가르쳐 달라고 했지. 잘했네. 아빠도 여보가 그렇게 나오길 바랐을 거야. 내가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걱정이 좀 되시는 모양이야. 이제부터 내가 잘해야지. 근데 장모님이 좀 편찮으신 모양이던데? 끝나고 가려는데 아버님이 장모님이 요새 기침이 잦다고 죽 사간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드렸지. 어머, 정말?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전화 좀 해봐야겠네. 한번 해봐. 어르신들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만 걸려도 오래 앓으시잖아. 그니까 엄만 몸이 또 약해서 걱정되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많이 안 좋네요. 남편한테 들었어요. 엄마 아픈 것 같다고. 몸 많이 안 좋아요? 아유, 기침이 자꾸만 나오네. 명치도 좀 아프고. 그냥 감기련이 하고 약국에서 감기약 처방받았는데 소용이 없어. 내일 병원 가보려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가는 게 낫죠. 나 내일 조퇴할 수 있는데 같이 갈까요? 아니야. 아빠랑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걱정 마. 큰 병도 아닐 텐데 뭘.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요. 걱정되니까. 알았어. 그럼 쉬어라. 어, 엄마도 푹 쉬어요.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정은아. 오늘 병원 가봤는데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네. 네? 무슨 큰 병이래요? 거기서 정밀 검사 받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 무슨 혹 같은 게 보인다고. 아유, 이거 참 걱정되네. 정말요? 혹시 암 같은 건 아니겠죠? 글쎄, 모르겠다. 나도 놀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일단 큰 병원 예약까지 했다. 큰일이 아니어야 될 텐데 걱정이구나. 그러게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엄마도 놀란 모양이야. 저기, 내일 모레 검사 받기로 했는데 너가 같이 가줄 수 있니? 아니면 김서방이라도. 내가 그날 아주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웬만하면 다음으로 미루고 네 엄마 따라갈 텐데 그게 안 될 것 같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거래처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럼요. 제가 같이 갈게요. 학교엔 얘기 잘 해보죠. 그래, 고맙다. 그날 저녁, 집. 그래서 큰 병원 가서 검사 받기로 했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내가 같이 갈 걸 그랬네. 그냥 단순 감기인 줄 알았는데 뭘. 큰일이네. 별일 없어야 될 텐데. 그래도 별일 아닐 거야. 감기 증상 있는 거 빼곤 건강하셨잖아. 그러길 바래야지. 그럼 나도 같이 가자. 시간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아. 나만 가도 되는데 괜찮겠어? 아무래도 당신도 정신없을 거 아니야. 수속도 받고 하려면 정신없을 테니까 나도 같이 갈게. 나도 장모님 걱정돼서 그래. 고마워, 여보. 사실 나 혼자 엄마 모시고 가려니까 무섭더라고. 괜히 큰 병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뭘. 일주일 후, 병원.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폐암 말기라고요? 네,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치료가 바로 가능했을 텐데 암이 너무 많이 퍼졌네요.
아니, 되게 건강해 보이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검사 제대로 해보신 거 맞아요? 네, 검사 결과는 정확합니다. 지금으로선 암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좋지 않은 치료만 가능할 듯 싶네요. 일단 입원부터 하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엄마 어떡해. 검사 받을 때까지만 해도 별일 아닐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를 어떡하면 좋아.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여보, 진정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이틀 후 병원. 그냥 집에 있는다니까. 어차피 병원 있어도 딱히 방법 없다는데. 아빠도 하루 종일 일 나가서 엄마 혼자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위급 상황이라도 벌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상태 지켜보면서 수술 가능성 엿본다고 하니까 병원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빠는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요즘 계속 바쁘시네. 엄마가 이렇게 아프다는데 일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처음에나 병원 데리고 갈 때부터 거래처랑 일이 뭐가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한창 바쁠 시기에 내 몸까지 이렇게 돼서 미안할 따름이지. 그래서 당분간 회사 나올 필요 없다고 하신 거구나.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정말 너무하셔.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우리 딸이랑 사위가 와주니까 든든하네. 그날 저녁, 친정. 아빠,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병원으로 오라니까 왜 굳이 집에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정은아, 이를 어쩌면 좋니? 네?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 혹시 아빠도 어디 아프세요?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회사가 넘어가게 생겼어. 일을 어쩜 좋아. 몇십 년을 가꾼 회사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다니. 어떻게든 그것만은 막아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소용이 없어. 거래처가 작정하고 앙심을 품고 우리 회사 무너뜨리려고 한 것 같더라고. 우리 회사 인수하려는 회사도 그 거래처 사장이랑 내통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 회사가 넘어간다고요? 아니 몇십 년을 멀쩡히 버텨오던 회사가 거래처 하나 때문에 넘어가는 게 말이 돼요? 그러게 말이다. 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하필 네 엄마 아픈 시기에 회사도 이 모양이 됐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빚은 빚대로 줬고. 어쩜 좋아요. 왜 이렇게 나쁜 일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지. 일단 일은 내가 알아서 해보마. 최대한 니들한테 피해 안 가게 해볼 테니까 니들은 그저 엄마만 챙기면 된다. 당분간 병원 갈 시간도 없을 것 같으니까 엄마 좀 부탁한다. 네 엄마 볼 낯도 없어. 이럴 때 남편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면 네 엄마도 힘나고 좋을 텐데 보기 좋게 회사도 망해버렸으니. 그런 말 마세요. 회사가 이렇게 될 걸 누가 알았겠어요. 엄마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이제껏 아빠가 저희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저도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 딸이 그런 말도 하는 거 보니 다 건데 김서방한테도 잘 말해주려. 그건 걱정 마세요. 1시간 후, 집. 엄마 옆에 있느라 고생 많았어. 아니요. 안 같아선 계속 같이 있어드리고 싶었는데 장모님도 간병인 왔으니까 얼른 가라 하시고 나도 새벽에 일 나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나왔네. 아버님이랑 무슨 말 한 거야? 왜 당신만 집으로 부린 거야? 무슨 심각한 얘기라도 나눴어?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아빠 회사가 넘어가게 생겼대. 거래처 하나가 작정하고 아빠 회사를 다른 회사로 인수되게 하려고 술수를 부린 모양이야. 그 덕에 아빠도 빚 엄청 지고 회사 팔게 생겼고. 뭐? 그러니까 자기네는 회사가 망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된 것 같네. 그래서 아빠도 요 며칠 수습하느라 엄마 병원에도 못 오고 그런 것 같아.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연이어 터지는지 모르겠어. 너무 속상해. 아이, 그럼 나도 회사 대표 못하는 거네. 어쩐지 나 같은 놈한테 행운이 너무 빨리 오나 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와중에 회사 대표 못한단 말이 나올 수가 있어?
내 입장에선 그렇지. 아, 그럼 괜히 그 회사에 잡일이란 잡일은 다 해줬네. 어차피 망해버릴 회사 괜히 직원들한테도 잘 보이려고 했었네 그럼. 아니 아버님은 그런 얘기는 일찍 해줘야지. 지금 와서 하면 어떡해. 괜히 장모님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고생했잖아. 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아는 당신 맞아? 왜 이래? 뭘? 내가 더 이상 너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어? 아, 그동안 비위 맞춰주느라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그 회사 넘겨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틴 거야. 근데 오늘 그 희망이 무너졌는데 내가 왜 너한테 잘해줘야 돼? 네 엄마 비위 맞춰주는 것도 힘들었다고. 아프면 곱게 아파야지 찡찡대기나 하고 힘 빠지게 그게 뭐냐? 지금 그 말 진심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같이 산 지가 5년이고 그동안 당신 이런 모습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어. 그럼 지금까지 다 연기했던 거야? 우리 아빠 회사 물려받으려고 수작 부린 거냐고. 그럼 내가 이유도 없이 니네 가족한테 잘해줬겠어? 아, 설마 빚도 우리한테 떠넘기려는 건 아니지? 양심이 있으면 그럴 순 없지. 만약 그럴 기미 조금이라도 보이면 나 바로 너랑 이혼할 거야.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으니까 바로 이혼하잔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래도 초등교사면 정년 때까지 돈은 벌어 올 테니까 그래서 옆에 있어는 주는 거라고.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이후로 나한테 네 부모님 떠넘기지 마. 알았어? 어떻게 그래? 어떻게 이런 마음을 숨기고 살았어? 너무 소름 돋는다. 소름 돋는 건 너랑 네 가족이야. 그동안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고 이제 와서 줄 게 없다고 하는 게 말이나 돼.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맘 같아선 그동안 니네 집 에어컨 수리해준 거며 힘 필요할 일 있을 때마다 불려가서 일해준 거며 다 돈으로 보상해야 돼. 아 근데 뭐 빚까지 졌다니 돈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더 바라지 말고 니네 아빠 빚 나한테 떠넘기지 않게 잘 감시해. 아 피곤해 죽겠네. 나 그럼 먼저 잔다. 이렇게 말해놓고 잠이 와? 그럼 하루 종일 네 엄마 병수발 들었는데 잠이 안 오냐? 아, 더 피곤하게 굴지 마. 지금도 화나서 집 나가기 일보 직전이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계속 내 편인 줄만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냐고. 그럼 난 누구한테 의지하라고. 어떻게 사람이 저래? 어떻게 사업 망했다고 저렇게 바로 변할 수가 있는 거냐고. 일주일 후, 집.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피곤해. 오늘도 온종일 일만 하다 왔다. 그냥 자. 언제나 안 바빠서 일찍 들어왔어? 당신 한창 바쁠 때도 나랑 저녁은 같이 먹어야 된다고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어때? 일주일 내내 새벽에 들어오고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가뜩이나 엄마 몸도 안 좋아지고 아빠도 빚 어떻게든 갚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데 꼭 이렇게 해야겠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의사도 아니고 네 아빠 빚 갚아줄 정도로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나보고 어쩌란 거야? 해결해달란 말이 아니잖아. 그냥 같이 얘기하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 안 돼? 꼭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너가 고생을 덜 해봤구나? 야, 그래도 내가 너랑 이혼 안 하고 이 집에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너한텐 다행이고 축복이야. 만약 나까지 너 버렸어봐. 그럼 너 그대로 지옥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 징징대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그나마 네 직장이 웬만하면 잘리지 않는 직장이라 내가 너랑 같이 살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정말 우리 아빠 사업 보고 나랑 결혼했어? 이때까지 잘해준 것도 그래서 잘해준 거야?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해. 아, 됐어. 나 같은 놈이 웬일로 와이프 복이 있어서 그런 호사를 누리나 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한창 네 아빠 잘 나갔을 때 돈이라도 좀 받아놓을 걸 그랬나 봐. 왜 하필 내가 사업 이어받으려던 중에 회사가 망하는지 운도 지지리도 없지. 아무튼 같은 얘기 반복하게 만들지 마. 나도 이제 지친다. 잠깐만. 그럼 우리 이사라도 가는 게 어때? 생뚱맞게 무슨 이사요? 아빠 사정이 많이 안 좋으셔. 어젠 빚쟁이들이 엄마 병원까지 왔다고. 아빠가 엄마한테까지 피해주고 싶지 않다고 숨어 계셔. 일단 급한 빚만이라도 우리가 갚아드리면 어때? 이 집 팔고 좀 더 평소 작은 데로 가고 나도 대출받고 하면 어느 정도는 갚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나한테까지 피해주지 말라고 했지. 절대 안 되니까 그럴 생각 꿈에도 하지 마.
그리고 대출이라니? 네 빚은 내 빚도 되는 거잖아. 우리 아빠 결국 빚 때문에 망한 거라 나 빚이라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 그러니까 그딴 헛짓거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 만약 하면 바로 이혼이니 그런 줄 알아. 어?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 막말로 우리 결혼하기 전에 너 앞으로 시아버지 빚 있을 때 우리 아빠가 다 갚아줬잖아. 근데도 이래? 난 갚아달라고 한 적 없어. 그러니까 내가 굳이 도와줄 필요는 없지. 아무튼 그러기만 해. 가만 안 둬. 정말 너무하다. 이런 사람인 줄 알았음. 나 너랑 결혼 안 했어. 알아?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나도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다음날 친정. 아빠, 집이 다 왜 이래요? 설마 빚쟁이들 왔다 갔어요? 아, 네 엄마 병원까지 찾아낸 사람들인데 집이라고 못 찾았겠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집 내놨다. 네 엄마가 이 집 살 때 아이처럼 좋아하던 모습이 선해서 이 집만큼은 안 팔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게 됐구나. 아, 그래, 진작 팔았어야 됐어. 이 집 그렇게 산더미인데. 괜찮으세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죄송해요. 못난 딸이라. 아니다, 됐다. 너는 네 인생 살아야지. 김서방도 나 때문에 피해보는 거 원치 않는다. 저기 정은아, 내가 부탁할 게 있어. 뭔데요? 내가 여기 있어봤자 빚쟁이들이 너나 네 엄마한테 갈 게 뻔해. 난 그 꼴 못 본다. 내가 빚쟁이들 피해서 지방에 내려가 있을 테니까 넌 엄마만 잘 보살펴다오. 마침 일자리도 생겼어. 그러니 내 걱정은 말고 엄마만 잘 보살펴줘. 그래 줄 수 있지? 지방이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알아봤자 빚쟁이들이 널 추궁하려 들게다. 아빠는 알아서 잘 살아볼 테니 당분간 떨어져 있자. 일 잘 해결되는 대로 찾아올게. 그러니 부탁하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저 혼자 어떡하라고. 미안하다. 이게 최선이다. 그럼 부탁한다. 난 곧 기차 시간이 돼서 이만 가려고. 너도 조심히 가라. 나중에 보자꾸나. 아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어디 계실 건지 얘기만 해주고 가세요. 네? 어디 잘 있거라. 아빠까지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 이제 진짜 나 혼자네. 정말 어떡하면 좋아. 너무 막막해 죽겠어. 2달 후, 병원.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엄마!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세요?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다뇨? 그게 말이 돼요? 엄마, 눈 좀 떠봐, 어? 정은아, 우리 딸,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해. 아빠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우리 김서방한테도. 아니야, 엄마, 그러지 마. 제발 힘 좀 내봐, 어?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눈 좀 떠봐, 어? 저, 운명하셨습니다. 아, 안 돼. 엄마, 엄마! 3시간 후, 장례식장. 아유, 이게 무슨 일이다니. 결국 얼마 못 버티고 돌아가셨네. 근데 장례식장에 왜 너뿐이야? 아버지랑 남편은 어디로 갔어? 아버진 아직 연락이 안 되시고 남편도 전화를 안 받네요. 어쩜 좋으니 혼자 힘들겠네. 남편이라도 얼른 와야 될 텐데. 일하느라 그럴 거예요. 요즘 바쁘거든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와야지. 남편 보고 얼른 오라고 해.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장에 남자가 있어야지. 너 혼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곧 올 거예요. 문자도 보내놨으니까요. 1시간 후, 전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문자까지 봤으면서. 여보세요? 무슨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어? 내 문자 못 받았어?
엄마 돌아가셨어. 빨리 장례식장으로 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내일 가든가 할게. 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럼 나 혼자 여기 있으라고? 어쩔 수 없잖아. 요즘 야간 출장이 잦다고. 느긋해질 때 갈 테니까 거기 있어. 솔직히 하는 거라고는 손님 맞이밖에 없잖아. 내가 가서 할 것도 없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근데 할 게 없단 말이 나와? 어차피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거잖아. 내가 간다고 살아 돌아오실 건 아니잖아. 그리고 니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보고 장례식장을 지키래. 하면 또 부려먹을 게 뻔하잖아. 나 이제 더 이상 니네 집 머슴 노릇하고 싶지 않아. 그니까 재촉 좀 하지 마. 시간 될 때 갈 테니까. 머슴이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끊어버렸네. 어떻게 이래? 어떻게 장례식장에도 안 올 수 있는 거냐고. 우리 엄마가 쟤한테 잘해주면 잘해줬지 못해준 것도 없는데 원수진 사람처럼 왜 이러는 거냐고. 아빠도 연락 안 돼서 미치겠는데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이를 어쩜 좋아. 3일 후, 집. 이제 와? 이제 오냐고? 장례식 내내 바쁘다고 안 온 사람이 소파에서 뒹굴고 있네? 네가 안 와서 우리 엄마는 생판 모르는 남자들한테 들려서 납골당까지 갔는데 그게 할 소리야?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했잖아. 할 거 났으면 됐지 뭘 그래. 어? 됐고, 밖에 누가 왔나 본데? 누구세요? 장인어른. 뭐라고? 장인어른? 아빠? 그래, 우리 정은이 오랜만이구나. 소식을 늦게 들었다.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줘라. 네 엄마가 이렇게 갈 줄 상상도 못했어. 그래도 나 돌아올 때까진 버티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빠, 왜 이제 왔어요? 좀만 더 일찍 오지.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미안하다, 정말. 아니, 저기 장인어른, 여기로 오시면 어떡해요. 빚쟁이들 여기까지 쫓아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요. 뭔 그 와중에 또 이 소리가 나오니? 제발 그만 좀 해. 아니, 이건 내 생사가 달린 문제잖아. 빚쟁이들 따돌리고 온 거 맞아요?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건 걱정 말게. 내가 다 처리하고 왔으니까. 그나저나 생사 걱정은 자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생사 걱정을 왜 해요? 빚쟁이 설마 여기까지 데려온 거요? 아니 그냥 숨어있으면 될 걸 왜 와서 난리예요? 예? 나 무슨 죄를 지었다고 숨어지네? 난 빚 다 갖고 왔어. 이제 거리낄 게 없다고. 근데 너는 죄를 많이 지었던데. 근데도 이렇게 당당하네. 빚을 다 갚으셨다고요? 정말요? 그래, 일이 잘 풀렸어. 빚 다 갚자마자 오고 싶었는데 몇 가지 알아볼 게 있어서 좀 늦었지. 그것 때문에 와이프 임종까지 못 본 걸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다. 빚은 다 갚았더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요.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요. 그래. 그럼 이건 다 뭔가?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사진이 이렇게... 이게 뭐야? 당신이 왜 다른 여자랑 끌어안고 있어? 잠깐만. 이걸 어떻게... 뭘 어떻게야? 나 사업 망하고 나서 네 태도가 영 돌변한 것 같아서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에도 걱정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너무 이상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나 하고. 그래서 사람 붙여서 알아봤는데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 그것도 1년 전부터 피우고 있던데. 1년 전이라고요? 아빠 말이 사실이야? 아니 그럼 그 와중에 내 뒷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내 딸이 의지할 딸하고 너밖에 없는데 당연히 조사해봐야지. 사진 날짜 보니까 와이프 장례 치를 때도 이 여자 집에서 데이트했더라고. 기가 막혀선 아무리 바람을 피우고 있어도 배우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망한 지 굳이 예의 차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게지. 이 여자가 네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생각한 거고. 그런데 이를 어쩌나. 이 여자는 이 여자대로 썩은 동아줄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썩은 동아줄이라뇨?
뭐 알고나 하는 소리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부잣집 딸인데요. 이 시계도 그 여자가 해준 거라고요. 그럼 그 시계가 당신이 산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사준 거야?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니만 이제 하다하다 바람까지 피우니? 뭐가 그렇게 당당해? 정훈아, 굳이 그렇게 열낼 거 없다. 저 자식 지 혼자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 여자한테 투자금 던져준 것도 3억이야. 빚까지 졌더라고. 근데 이를 어쩌나. 이 여자는 전문 사기꾼인데 이미 경찰 통해서 수배 중인 것도 다 알아왔는데 눈이 있으면 이것 좀 봐봐. 네가 매달린 동아줄이 얼마나 썩었는지. 아니, 누나가 왜 여기... 이거 확실해요? 확실한 거냐고요? 아니지, 내가 전화해보면 되지. 내가 그 으리으리하고 번쩍한 집도 가봤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분명 오늘 투자금 몇 배 뛴 가격으로 돌려준다고 했다고요. 어? 뭐야? 왜 없는 번호라고 뜨지? 왜 그러겠어? 네 돈 들고 튀었으니까 그렇지. 정은아, 너 얼른 이혼 준비해라. 내가 변호사까지 섭외해왔다. 잠깐만요. 그럼 이게 다 사기란 거예요? 말도 안 돼. 그 돈 마련하려고 빚을 얼마나 줬는데 일을 어쩜 줘. 그건 네 알아서 하고. 정은이 넌 이혼할 거지? 설마 이놈이랑 계속 살고 싶은 건 아니지? 그럴 리가요. 이미 있는 적 없는 적 다 떨어져 나간걸요.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까지 배웅 안 해준 것도 모자라서 뒤에서 다른 여자 만나고 있고 그 와중에 빚까지 잔뜩 졌는데 내가 미쳤다고 이런 인간을 만나겠어요? 아빠, 그 변호사 당장 만나러 가요. 그래, 안 그래도 밑에 차 대기시켜 놨다. 정기사 너도 오랜만에 보겠네. 정기사요? 그럼 기사님이랑 온 거예요? 그래, 아빠 하는 일이 잘 풀렸어. 다행히 투자금도 받았고. 아직 사업 초창기긴 한데 그래도 시장 반응도 좋고 수익도 괜찮은 편이야. 그래서 정기사도 다시 불렀지. 정기사가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 나랑 말도 잘 통하고. 얼른 가자꾸나.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일어나. 추한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나 일부러 바람 피우려고 한 거 아니야. 그냥 저 어떻게 에어컨 고치러 갔다가 거기 사는 여자가 날 작정하고 꼬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야. 들어보니까 투자로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그래서 혹했어. 마침 그쯤에 아버님 사업이 안 좋게 돼서 더 혹한 거고. 그거 말고는 다른 감정 없어. 그러니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아버님, 제가 정말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용서 같은 소리를 하네. 내가 네 놈을 어떻게 용서해?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 내팽개치고 여자 만난 것도 기가 막히는데 작물 장례식에 곱빼기도 안 비친 놈을 어떻게 용서해? 너 같으면 용서하겠어? 용서고 뭐고 없어. 내가 네 속내 모를 줄 알아? 이제 우리 아빠 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 붙으려는 거 아니야. 뒷감느라 허덕이며 사는 놈 구제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나대다가 결국 네가 네 발목을 잡는구나. 너가 그랬지? 너가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나마 내가 교사라 오랫동안 일할 수 있어서 봐주는 거라고. 근데 난 너 뭘 보고 같이 살아야 되니? 빚을 그렇게 졌고 집 망했다고 바로 막대하고 바람까지 피웠는데 내가 널 만나서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 이혼하는 게 맞지. 아빠, 그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 맞죠? 저 이왕 위자료 받을 거 최대로 땡겨받고 싶은데. 그럼 이혼 분야에선 답이란다. 우리 사위 대출을 또 해야 되게 생겼네. 빚쟁이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막노동이라도 해서 갚아주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화장실까지 따라온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러다가 진짜 인생 쫑다요. 네? 그동안 봐온 정을 봐서라도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평생 머슴처럼 살 테니까 제발 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나 제발. 나 앞으로 정말 잘할게. 그동안 우리 집 비 맞추느라 힘들었다며. 나도 그렇게 쥐어짜낸 효도 우리 부모님한테 하는 모습 보기 싫거든? 무역질 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가증스럽잖아. 그냥 서로 갈 길 가자. 아빠, 가요. 그래, 가자. 여보, 아버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네? 아이씨, 망했네. 일을 어쩌면 좋아. 나란 놈은 왜 이렇게 운이 지지리도 없는 거야.
이번에 부자 여자 만나서 팔자 좀 피나 했더니만 사기꾼이라니. 평생 인생 밑바닥으로 살라는 거야, 뭐야.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고냐고. 1년 후. 그 뒤로 저는 남편과 무사히 이혼을 마치게 됐어요. 능력 있는 변호사 덕분에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원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이 진 빚을 생각하면 그 정도면 최대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빚까지 잔뜩 졌는데 어떻게 그 돈을 주냐며 처음엔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변호사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자기가 평생 받들어 모시며 살 테니 기회를 주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아빠한테 따로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기도 했다는데 아빠도 냉정하게 쳐냈다고 하셨어요. 이미 그동안 남편이 저와 제 가족한테 한 짓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말과 행동들이 하나같이 가식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매몰차게 쳐내고 연락처도 차단했어요. 건너건너 들은 말로는 상간녀를 사기꾼으로 고소했지만 계속 잡히지 않아서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고만 있는 신세라고 하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꾸고 다니지만 이미 소문도 안 좋게 나서 직장에도 잘리고 가까운 친구들과도 연이 끊어지기도 했대요. 이렇게라도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 통쾌하더라고요. 아빠는 새로 시작한 사업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저도 가끔씩 아빠 일을 돕고 있어요. 생활도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고 예전에 부득이하게 팔아야 했던 집을 운 좋게 다시 매입해서 그곳에서 아빠랑 저랑 살고 있어요. 엄마가 좀 더 살아계셨더라면 이렇게 아빠랑 저랑 잘 사는 모습을 보고 편안하게 눈 감으셨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지만 하늘에서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아빠랑 저랑 믿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도 별일 없이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